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연아, 어디냐? 집이에요. 지금 녹화되는 거 아니죠? 녹화되는 거 맞아? 나연아, 중국 가면 그냥 네. 자연스럽게 중국 친구들이 사귀어질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중국 친구 사귀는 게 어땠어? 좀 쉬웠어? 나연이 처음 갔을 때? 어려웠었어요. 저한테도 그렇고 주변 응, 친구들도 중국 응. 친구 사귀기가 무척 어려웠어요. 가서 무조건 외신 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줄까? 약간 이런 것도 아, 있었고 그렇네. 그 사람이 한국에 관심이 있을까? 어, 어. 관심사도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약간 응, 이런 느낌? 하고 이미 한국인들과의 그런 차이가 돈독하다 보니까 응, 응. 딱히 막 찾을 필요성도 많이 못 느끼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원해도 찾는 방법을 몰랐고. 나연이 지금 중국 친구들 있어? 북경 어원대 그쪽에서 만난? 네, 저는 친구가 2명 정도 있는데요. 실은 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응, 응. 현재까지 연락을 하는 친구들은 2명 정도밖에 안 남았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친구들 이렇게 2명을 남기기까지도. 끝까지 살아남은 두 명이야? 슈퍼스타 K처럼 매번 떨어지고 살아남는 친구들. 아, 눈물겹다, 진짜. 야,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중국 친구들? 저희 응, 학교에서는 응. 한중 교류회라는 게 있었어요. 음, 이제 여기에 가면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알려주기도 하고, 응, 이제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알려주기도 해요. 응, 응. 저희 학교는 한국어과 학생들이 있어요. 한국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와서 좋았었어요. 아니, 약간 윈윈이네. 너희도 중국어를 해야 되는데 한국어과 학생들도 어쨌든 한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네네네. 이제 그러면서 한국어도 제가 알려주고 같이 과제도 도와주면서 이제 친해진 케이스예요. 1대1 과외를 처음에 붙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본과생이 아니라 특히 어학연수생들이라면 어쨌든 6개월이고 1년이고 이 어학연수는 사실 생각보다 또 너무 빨리 지나가요. 많은 학생분들이 중국에 딱 가면 중국 친구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사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뀌고 다 중국 사람들이니까 이게 사귀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너무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해서 그냥 캠퍼스에 나가서 돌아다녀서 사람들에게 막 말 걸고 이런 성격이면 사실 괜찮은데 지극히 아주 평범한 친구들이라면 먼저 그 학교 내의 시세를 좀 확인하세요. 새로 가는 사람들이 괜히 가격을 올리면 또 그 안에서 또 민폐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대를 먼저 그 사전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알아본 다음에 게시판이라든가 혹은 요즘에 그런 어플들을 통해서 과외를 찾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현지의 본과생들 있죠. 이미 대학교 활동을 하고 있는 2학년이라든가 3학년 선배들에게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같은 반에 있는 중국 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신문방송학과였는데 1학년 때 그렇게 과외를 찾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HSK 급수가 높게 있다고 해서 본과 수업을 듣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때 정말 그때는 무슨 동영상으로 녹화하는 그런 기능도 없고 이만한 노트에다가 막 필기를 하는데 앞에 있는 교수님들이 필기를 또 막 날려서 해요. 그러면 중국 친구들 쫓아다니면서 막 노트 막 빌리러 다니고 알아듣기만 해도 바쁘니까 집에 다시 가서 그걸 정리해야 되고 이 신문학과 공부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필요성을 굉장히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 신문학과에서 석사를 하고 있는 학생과 1대1 과외를 했었어요. 제가 공부하는 전공에 대한 지식들도 좀 물어보고 제가 과제를 한 것에 대해서 첨삭을 좀 받기도 하고 요즘에 중국에 어떤 내용들이 핫한지 시사상식계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 과외 시간에만 그 친구와 관계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주말에 이 친구와 또 따로 약속을 잡으세요. 부탁을 하세요. 나 중국에 처음 와서
나 뭐 여기도 안 가보고 저기도 안 가보고 나 너무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난 잘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유학생이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 유학 온 친구가 그렁그렁한 눈망울로 나 서울 아무것도 구경 안 해봤어. 나 서울 어디가 좋은지 몰라. 내가 쟤를 좀 데리고 서울을 구경시켜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으시겠어요? 처음에는 우리의 인연이 과외로 시작을 했지만 충분히 주말에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놀고 그럴 때 여러분이 커피를 한 잔 또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차곡차곡 정이 쌓이는 거거든요. 분명히 처음 시작은 과외하는 친구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과외하는 친구 이상으로의 관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친구들 주변에도 분명히 많은 중국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룹으로 같이 한번 놀아보자. 우리 한번 놀아보자. 그 친구의 친구를 또 소개를 받아보세요. 그럼 그 관계 가운데서 또 인맥을 틔우고 그렇게 관계를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여러분 중국 친구를 사귈 때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친해지고 너무 관계를 맺다가 이 관계의 만남의 횟수를 점점 적게 가지거나 흐지부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막 머리를 쓸 일이 사실 없어요. 이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어떤 단어를 떠올려야 되고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학연수로 6개월, 1년 가셨다면 여러분들의 중국어가 굉장히 유창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친구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중간에 분명히 턱턱 단어들이 막히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은근히 진이 빠지고 힘들어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막 중국 친구랑 쇼핑을 5시간, 6시간씩 하고 오면 그날은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친구는 너무 좋아. 친구는 너무 좋은데 이게 내가 중국어로 계속 6시간씩 말을 했다는 게 너무 피곤해서 정말 집에서 멍 때리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냥 내가 이 중국 친구랑 잘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언어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걸 감수하셔야 여러분들의 그 친구와의 사귐이 깊어져요. 제 주변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10년째 정해진 몇몇 소수의 중국 분들과 꾸준한 관계를 의지적으로 맺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사귀고 처음에 막 석 달, 넉 달 이렇게 관계를 스타트하는 것보다 8개월이고 9개월이고 1년이고 이 관계를 정말 꾸준히 지속하는 게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친구를 사귀고 싶을 때 만약에 쉽지 않다면 첫 번째 과외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친구들을 사귈 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 감수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스타트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씩 그 친구와 지속적인 꾸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요거 세 개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시고 만남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